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한국 경제에서 정말 이상한, 어찌 보면 좀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분명히 뜨거운데 우리 원화 가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복잡한 수수께끼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왜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걸까? 이건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경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현상이에요. 지금부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기이한 시장의 퍼즐이 대체 무엇인지 살펴보고 왜 예전에 오래된 규칙들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는지 그 이유를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 즉 자본 대탈출의 실체를 알아보고 이게 과연 성장의 신호인지 아니면 위험 경고인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현실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시장의 기이한 수수께끼. 왜 시장은 서로 충돌하는 듯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원래 공식은 정말 간단했어요. 코스피가 쫙 오르면 외국인 투자가 몰리죠. 그럼 당연히 원화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원화 가치는 오르고 결과적으로 환율은 떨어져야 정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던 상식이었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코스피가 오르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결과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원화 가치가 올랐는데 지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오래된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걸까요? 그 역설 뒤에 숨겨진 데이터를 직접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미스터리가 더 깊어집니다. 16조 2천억 원. 이게 불과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을 순수하게 사들인 금액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한국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마주한 핵심 질문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왜 우리 원화는 반대로 약해지는 걸까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보이지 않는 더 강력한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사실은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훨씬 더 많은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숨겨진 거대한 자금의 흐름 한번 추적해 보시죠. 금융 전문가인 김준송 전 리먼 브러더스 한국 대표의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나가는 자본이 들어오는 자본보다 더 많다. 이건 구조적인 흐름의 시작이다. 즉,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체 누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해외로 보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몇몇 투자자가 단기적으로 돈을 좀 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구조적인 자본 유출,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변하면서 나타나는 거대한 해외 투자 붐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럼 이 자본 유출을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사는 우리 서학개미들부터 시작해서요. 미국에 공장을 짓는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리는 국민연금 같은 거대 연기금까지, 말 그대로 한국 경제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전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현상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일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의 해석이 완전히 갈립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요, 이거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야 라고 말합니다. 한국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고 글로벌화되면서 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또 나가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심지어 원화 가치가 좀 낮으면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는 시각도 있고요. 하지만 아주 오싹한 경고도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식시장의 활황이 사실은 우리 돈의 실질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가리는 착시 현상이라면 어떨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경고로 듭니다. 거기도 겉으로는 주가 지수가 막 폭등했는데 그 이면에서는 화폐 가치가 붕괴되면서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죠. 핵심은 이겁니다. 내 주식 계좌에 찍힌 숫자가 아무리 커져도 그 돈으로 해외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면 그게 과연 진짜 자산 가치 상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전의 확실성이 모두 사라져버린 이 시장에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제 코스피 상승이 곧 원화 강세라는 공식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그 연결고리는 끊어졌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자본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빠져나가기도 하는 양방향 고속도로가 된 겁니다. 게다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행이 환율이 너무 오르는 걸 막으려고 계속 달러를 팔면서 개입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 개입이 없었다면 환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거라는 얘기죠. 둘째, 앞으로 미국에 해야 할 대규모 투자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달러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폐쇄적인 한국 외환 시장의 구조 자체가 원화 가치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원화 약세가 새로운 표준, 즉 뉴 노멀이 되어버린 시대에 과연 우리가 가진 자산의 가치는 정말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